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엠비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지수 거래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9월달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거에 9월 시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의 투심을 지금 위축시키는 9월 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월달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더 극대화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방망이는 좀 길게 잡기보다는 짧게 잡는 전략. 이렇게 회전율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자료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8월 29일 날 편입을 했었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오늘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볼지 말지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 또는 이제 개별 이슈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하면서 이제 6.8% 이제 달성 기준, 이 목표가 달성 기준으로 챙겼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편집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 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한 9% 정도까지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수급의 이동 자체가 또 제한된 유동성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대왕거래 관련된 이슈 아직까지 좀 재료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주관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다시 한번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9월달 시장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을 이제 2차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요. 63,200원으로 상향을 하고 익절가를 좀 잡아볼게요. 익절가는 56,000원 잡아보면서 추후에 또 눌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이 좀 있어요. 바로 제가 지난달에 편입을 해서 큰 수익권까지 올라갔었던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2일 날 편입을 하고 나서 35%까지 수익권에 갔었고요. 2차 목표가는 좀 아쉽게 1,000원 차이로 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이제 누적 수익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유한양행을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간은 좀 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약간의 눌림은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 구간 좀 잡아준다면은 2차 목표가를 좀 수정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전에 이제 26,000원대 중반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목표가를 25,300원으로 우선 잡고요. 익절가는 이제 2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달 편입을 해가지고 오늘도 2%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 이제야 좀 돌파가 나와준 만큼 우선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겠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는 51,500원으로 잡고요. 익절가는 45,8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왜 제가 이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 스토리를 한번 제가 짰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면서 제가 스토리 라인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 여러분들 증시 자체가 이 시장 수익률 자체가 1920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제일 약했던 달이 9월달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끌고 가는 매매는 사실 일부 섹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 9월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이 자료가 사실 시작은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아니라 지금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자료 그 ISF 제조업 PMI 나오는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은 그거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제 우리가 9월달 시장에서 투심이 위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ISF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밤에 11시에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이 ISF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50 이하에서는 경기가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50에서 계속해서 좀 내려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 ISF 제조업 PMI가 그 안에 또 고용 데이터가 쇼킹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오늘 밤에 또 11시에 발표가 됩니다. 둔화되는 거는 시장에서는 오케이 할 겁니다만 그 속도, 그 침체에 대한 속도, 둔화에 대한 속도가 또 오늘 밤 11시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다가 저희 원달러 환율 자체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오고는 있지만 자, 이 8월 초에 국내 증시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뜻은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이 달러가 약세 그리고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내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을 했었을 때 또는 하락을 했었을 때는 약간은 이런 외환 시장에서의 좀 이런 분동성 자체가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밑에 하단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번 주에 고용 지표 9월 6일인가요?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경계감을 좀 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9월 달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투심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테마 위주로 방망이도 좀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1928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월별 수익률, S&P 500 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9월달 유난히 9월달 증시가 좀 나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개별 이슈, 특히나 9월달 하회 일정이나 모멘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이제 급락장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물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 종목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니까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나 삼성물산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밸류업 관련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또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다른 섹터가 가지 못하고 있다. 그 뜻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9월달 핵심 키워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오늘 이 종목은 지금 보여주시는 대왕고래와 체코와 트럼프, 해리스 쪽과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뽑았던 종목이 바로 이 안에서 좀 움직이겠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뽑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제가 스토리를 좀 짜다 보니까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현재가는 13,710원이고 종목명은 S&T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금 장세에서는 특히나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용 보고서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지표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9월 10일 날 또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되고 예정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약간 테마 붙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게다가 대왕거래 관련된 종목들로도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2024년도에 이제 대형 이 가스 프로젝트 또 수주 등에 또 힘입어가지고 이제 올해 또 큰 폭의 수주가 또 증가가 또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9월달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코 쪽 관련된 이슈도 또 붙을 수 있거든요. 이 체코 총리의 특사가 또 파견이 돼서 이 방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는 뭐 방산도 부각받을 수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키워드는 원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달 중으로 또 체코를 또 방문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아직까지 좀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있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편입을 해서 며칠 만에 또 10%에 가까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부분들도 결국엔 개별 이슈에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달 이슈 부각 받을 수 있는 섹터는 결국에 테마는 대왕고래와 또
그 원전 요 이슈가 같이 또 듀얼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종목 한번 편입을 하고 전략을 좀 잡아보겠다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15,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자, 9월달 증시가 상방에 막혀 있다면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상당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